드론의 선택과 기체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그 수업 내용보다 조금 이제 패턴이 조금 패턴이라기보다는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이제 편안하고 또 현실적인 어떤 그런 감이 좀 많으실 겁니다. 내용을 쭉 듣고 계시다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전에보다 이해하기 쉽고 또 재미가 있을 어떤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또 저의 경험도 들어가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이론이 정리된 어떤 그런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 전문 교육 기관별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교육 자료라든지 또 교관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경험을 위주로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자료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관에서 교육용으로 어떤 종합 집계성된 그런 자료는 아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떼놓고 이렇게 이것이 맞다 아니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또 이게 특징이라든지 또 자기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면서 내용을 들어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뭐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어떤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고 또 드론 기체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지 장치 부분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또 장치들의 특징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고 또 여름 방학이 또 지나면은 우리 김 대표님도 포함해서 4종 자격증 시작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문제가 그러면 이제는 드론을 직접 구입을 해서 한번 비행도 해보고 날려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어떤 드론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래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을 보면은 용도를 처음에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개인이 사용하게 되는 취미용 드론은 주로 이제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또는 이제 영상을 또 찍는다거나 뭐 이런 용도의 드론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 시중에는 대구에도 드론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라든지 좀 알려진 어떤 그런 데는 잘 없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보고 이 규모가 크고 괜찮지 않겠냐 싶어서 방문을 해보면 다 뭐 그렇고 그만한 그런 규모에 지나지 않더라. 제가 몇 군데 방문해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인터넷을 통해도 큰 지장이 없겠더라. 그래서 이제 DJI라면은 DJI 한국 공식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시면은 직접 자기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보다도 공식 그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AS를 신청하더라도 한 단계 덜 건너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AS 받기도 편하고 모든 게 다 이제 한 단계 덜 거치니까 좀 편안한 점이 이점이 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어떤 기종을 선택해야 할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기백만 원 정도 주고 처음에 샀는 드론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는 생각대로 이게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내에서 바로바로 이게 뭐 수리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된다면 괜찮은데 대부분 다가 하면은 보안사에 갔다 와야 됩니다. 주로 중국이라면은 중국 쪽에
현지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 본사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최하 한 달 이상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종을 선택할 때에 이거 잘 판단을 해보고 또 여러 정보들을 좀 이렇게 좀 귀를 열고 여러 정보를 좀 취합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것이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드론에 대한 어떤 뭐 전문 교육기관을 다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뭐 이쪽 드론은 어떤 게 장점이 있고 또 저 회사 드론은 어떤 게 좋고 나쁘다 뭐 이런 등등들의 어떤 나름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드론을 처음으로 직접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런 입문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드론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내가 직접 이렇게 이제 한번 경험을 하고 겪어보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어, 진정한 도움이 되고 그게 내가 이제 알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어떤 그런 방법이더라.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갖다 날리면서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면은 그게 무리입니다, 사실은. 단계별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쉬운 것부터 이렇게 알아나가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이 드론을 갖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죠? 드론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비행을 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서 뭐 어디 뭡니까 어떤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잘 착륙을 유도하고 비상대처를 해서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더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게 생겨납니다. 그죠? 그런 거는 뭐냐 하면은 본인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느 누가 무슨 이야기를 자 이럴 때 이렇게 하라. 또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막상 그러한 어떤 상황에 급한 상황에 봉착이 되면은 이성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이제 어려운 경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아, 이제 뭐라 그럽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긴장이 좀 덜 된다 할까요? 그죠? 대처 능력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그런 자신감이라 할까?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되는 어떤 대처 능력 그런 게 이제 생겨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신감이 이제 생겨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결국 한 1년 정도는 소요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드론을 거의 매일 날렸습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사는 그 마을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은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비행 승인 허가 없이 날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드론을 3, 40분 꼭 비행 연습을 하고 또 파산을 해서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그런 걸 매일 거의 반복하다시피 이제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날리기만 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그 비행 코스를 보셨듯이 그 비행 코스가 머릿속에 있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에 그런 자신감이 이제 생겨나더라. 드론 카메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제 계획적으로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드론을 뭐 선택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멀리 나갔습니다만은 우선 기준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사용 목적 그리고 취미용으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용으로 내가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가 또 기종 선택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내한테는 이런 기능은 필요 없다. 취미용으로 하는 건데
아주 복잡하고 이런 뭐 기능은 사실 뭐 가격만 비싸질 필요 없다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구입 가격입니다. 그래서 물론 몇십만 원대의 어떤 그런 드론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뭐 화질도 좀 괜찮고 그래도 좀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이렇게 시작하려 그러면은 최하 한 50만 원 정도 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 제가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한 100만 원쯤 가는 드론으로 시작했는데 조금 후회를 했어요. 중간에 왜 이렇게 뭣도 모르고 하도 못하는 게 비싼 게 시작했을까. 한 번씩 가다 전봇대에 갖다 부딪히고 이러면 있잖아요. 굉장히 날개가 부러지고 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본사에 있으니까 또 갔다 올라가면 또 한 달 반 정도 걸리지 이러니까 상당히 후회를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양한 기능과 값비싼 드론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고급 드론일수록이 물론 더욱 안전성이 있고 제값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능력이 좀 기능이 되었을 때 그때도 적용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갈 때는 그렇게 굳이 값비싼 기능이 좋은 고급 드론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저가의 드론을 좀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뒤에 고급에 속하는 그런 드론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드론에 대한 기능과 특성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체의 기능과 특성을 모르고 날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평소 이제 오작동으로 인한 또 무심결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스틱을 조작을 하다 보면 돌발적인 어떤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야를 좀 넓게 보지 못하고 기체만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든지 처음에는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기체를 한두 보면 부서지는 경우도 제가 몇 번 그래 부서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제가 자신감을 느낀데 작용이 되더라. 드론을 구입해서 한두 달 정도 비행을 하다 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자신감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설리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잘 방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금 이제 날릴 줄 안다고 조금 해봤다고 하잖아요. 그죠? 방심을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체를 이렇게 뭐 선택을 할 때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회사의 제품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민간용 드론의 그 세계 시장을 보면은 약 한 70% 이상이 70% 이상이 중국에 있는 DJI 회사가 만든 제품이 거의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에 이제 드론을 구입하게 되신다면 또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드론을 구입하게 된다면 아마 70% 이상은 이 DJI 제품을 구입할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또 걸렸고 또 드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또 있고 제품도 사실 제가 써보니까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죠?
상당히 좋고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왜든지 간에 중국 회사인 이 DJI 사이가 만든 제품이 가장 우세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 이제 한 30% 정도는 이 페르시라는 그 프랑스 회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혹 이렇게 들고 있는 드론, 제일 작은 드론 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프랑스 제품인데, 페롯이라는 회사가 만든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꽤 유명한 드론입니다. 그죠? 시장 점유율이 꽤 높은 그런 드론이 되겠습니다. 이 페롯에서 나온 드론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게.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한 서너 종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샤오미 이야기 회사 이름 들어보셨죠? 샤오미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피미라는 드론이 있습니다. 중저가의 드론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있다. 이래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산, 중국산 드론 협산. 이것도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스 제외하고 나머지 샤오미, 협산 이런 드론 전부 중국 회사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 중국이 결국은 우리 민간용 드론의 세계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드론 중에 하나 괜찮은 게 또 뭐냐면 이 중국의 유닉사하고 독일의 그 하이카라는 회사가 합작을 해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타이푼이라는 드론인데 그 6개짜리 날개 6개짜리와 동그란 드론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드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화질이 좋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AS를 지금 신청해 보내놓고 아직까지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면에 그 보시면 이제 그 오텔의 EVO2라는 그 내용이 있죠. 끄트머리에. 이게 이제 작년에 출시된 그 이제 미국에서 오텔은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가 DJI하고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물론. 또 기계 모양도 상당히 DJI 그 드론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리를 접고 또 펼쳐 놓으면은 색깔만 다를 뿐이지 거의 흡사한 그런 모양의 드론인데 해상도가 지금까지 어떤 그 4K를 넘어서 6K, 8K 이렇게 이제 고해상도로 촬영이 가능한 그런 드론을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해서 출시를 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구입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컴퓨터라든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가 이 4K를 지원하는 모니터도 잘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물론 제가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뭐 모니터 제품들을 갖다 좀 오래 써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UHD 이런 게 지원되는 것도 물론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간혹 조금 오래된 제품들은 지원이 썼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현실에 6K, 8K 굳이 뭐 이렇게 가격만 비쌀 뿐이지 이렇게 뭐 고해상도가 필요하나, 용량만 많이 차지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걸 안 하고 DJI의 팬텀 쪽으로 선택을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계를 선택하실 때에 잘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입문자들이 처음 드론을 선택하면 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경험자의 어떤 추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쪽에 다방면으로 다양한 어떤 경험 있는 전문가분이 추천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체, 특히 이제 전문 교육기관에서 자기가 훈련을 받았던 지도를 받았던 교관이 추천을 해주는 어떤 그런 드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드론을 갖다 입문과 더불어서 기종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처럼 다양한 정보와 조언,
그리고 추천을 통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